자, 이제 대법관들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탄핵당할 만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도 네. 한번 우리가 면밀히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서부터 이제 선탄핵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9일 만에 그 선고를 한 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중도층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 정도면 저 대법관들을 탄핵을 시켜야 돼라고 하는 확실한 명분,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명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뭐 썸네일에도 썼지만은 저는 이제 이 보충 의견을 쓴 5명의 대법관이 있어요. 네. 예, 이들이 쓴 이 판결문, 자신들의 충실한 심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이 판결문은 저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이 가능한. 이건 제가 지금 현직 변호사들한테도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허위 내용을 판결문에 작성했다면 대법관들이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자문 결과를 받았는데 사법 처리 이전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들 아직까지 그 어떤 언론에서가 막 판결문을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서 이번 대법 판결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했는데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데 결정적인 그 모티브를 제공한 거는 이 박은정 의원이에요. 그렇죠. 박은정 의원. 예. 자, 보시면은 이 7만 쪽의 수사 기록을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봤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루 8시간 읽어도 100일이 걸린다는 거죠. 7만 쪽이면. 네. 그런데 이걸 지금 22일 날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24일 날 결국은 대법관 12명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검토 끝내고 자신의 의견들을 밝혀서 표결을 끝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다 이 기록을 열람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 정도면 거의 뭐 AI죠. 네. 대법관들이. 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이 아주 송구 질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그 쇼츠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이 영상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화제의 영상을 이면서 굉장히 이번 이슈에서 아주 예리한 전곡을 찌른 박은정 의원의 질문 그리고 우리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 같이 한번 보시죠. 행정처장님, 예. 네, 그 4월 21일 전합에 회부가 됐고 저 사건이 22일, 예. 21일이요. 21일,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그 예. 6만 페이지가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사본화를 그러니까 실시하고 그게 전부 다 전자문서가 예. 되고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예. 전합 2월 21일 날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다수 의견 이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질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이런 부분을 아니요. 다수 의견에 다른 보충 의견에는 보충 어떻게 의견. 되어 있냐면은요. 대법관들은 문서를 읽어봤다.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상고 이유서, 제출 문서를 읽어봤다. 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충 의견을 쓴 대법관들은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허위로 답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보신다는 것이죠. 기록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심 법관, 대법관 그리고 이제 다른 대법관들께서 이제
이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그 기록에 대해서 그러면 21일부터 24일 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합의가 됐으면 의견을 낸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면 당연히 그렇죠. 필요합니다. 24일 날 의견을 내신 거예요. 대법관들이. 21일 날 전합의 회부가 되고 4일 만에 의견을 내신 겁니다. 기록을 보고 4일 만에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6만 7만 페이지를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과 1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기록을 제대로 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이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대선 한 달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판결은 이제 비판과 비평에 대해서는 될 수 있습니다. 판결하시겠네요. 그러면 행정처장님. 모든 법관들, 대법관도 포함해서 각자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선거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정치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 예, 완전히 우리 박은정 네. 의원이 완전 사이다. 핵사이다죠, 이 정도면. 아주 이걸 이 이슈에서요 아주 핵심적인 전곡을 찔렀어요. 전곡을 팍 찔렀습니다. 정보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거의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멘붕이 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천대엽 대법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번에 그 전원합의체에 심리에 참여했던 12명의 대법관들 모두가 이 사건 접수된 초기서부터 그 기록들을 다 꼼꼼히 봤다. 그리고 이 기록은 인쇄된 문서를 본 게 아니고 그 전자 문서로 스캔이 된 전자 문서들을 가지고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대엽 대법관의 이 답변이 사실상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제 천대엽 대법관이 위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천대엽 대법관의 이 같은 발언이 판결문에도 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허위 공문서. 예, 이 답변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단순히 위증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 허위로 판결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대법관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네. 예, 처벌과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탄핵까지도 가능하다. 예, 그런데 이게 기록을 꼼꼼히 봤는지 안 봤는지를 인쇄된 형태의 문서로 봤다라고 답변했으면 일단 문서가 인쇄된 상태에서는 그게 하루에 몇 시간을 봤는지 언제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대엽 대법관이 딱 걸렸어요. 네. 박은정 의원한테 완전히 걸렸어요. 전자문서로 된 걸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이 전자문서를 봤다고 얘기한다면 로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각 아이디가 따로 있겠죠. 네. 재판관마다 아이디가 따로 있겠고 아이디로 들어간 시간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 들어가서 그 문서를 실제로 열람을 했는지 그리고 그 문서를 열람한 시각은 언제고 얼마 동안 또 봤는지 네.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 사건 기록을 안 보고 그냥 이 전원 합의체 기일에 참여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한 대법관도 저는 나올 수 분명히 있을 나올 수 겁니다. 있다고 봅니다. 재판 연구관 다 맡겨놓고 네. 자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특히나 저게 기록이 3월 29일 날 접수가 됐죠. 네.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게 소부에 배당이 될지 전원합의체에 배당이 될지 모르고 대법관들이 자기 사건이 아니면 저게 접수가 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보지 않죠, 보통. 근데 이 사건이 전압에 회부된 게 4월 아까 21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4월 22일이에요. 저거는 박은정 의원이 잘못 얘기했는데 4월 22일 날 전압이 회부되고 그리고 이틀 이후인 4월 24일 날 다시 거기서 결국은 표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압에 회부된 4월 22일서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각자 자신의 공식적인 최종 표결을 참여를 한 겁니다. 의견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검토에 사실상 이틀.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기록을 아예 열람도 안 하고 조의대가 요구한 데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만 한 대법관 10명 중에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은정 의원 질문 이후에 대법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항의성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에 폭주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법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요청 폭주가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순식간에 이 청구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야, 시민들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네. 저 공개하는데도 1만 건을 정보 공개 처리를 하는데도 그죠? 며칠 한 달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저걸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저거를 대법원이 지금 이제 정보공개 청구 기한은 열흘이거든요. 열흘 또 휴일 빼고 하면은 지금 15일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 국회에서라도 연휴 끝나면은 바로 대법원으로부터 저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정보공개 청구 기한을 기다리면 안 돼요. 1만 건 대법원에서 처리 못 합니다. 행정 처리. 자, 이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의 그 100만인 서명 운동,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을 공개하라는 100만인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5월 3일 오늘 그 저녁 7시 기준으로 25만 4천 명이 지금 여기 참여를 했다고. 지금은 뭐 3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빨리 100만 명을 달성을 해서 네. 완전히 대법원들이 스스로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는지 네. 반드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판결문, 그 대법 판결문에 네. 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적혀 있는지를 하나씩 지금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제 그 다수 의견 중에 보충 의견입니다. 네. 이 보충 의견을 냈던 이유는 이 반대 그 의견을 표시했던 분들이 이게 과연 이틀 만에 이렇게 그 우리가 합의를 모아간 것은 이건 너무 사건을 우리가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좀 이게 불성실 심리로 이거 비칠 수도 있다. 네. 신속한 심리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이 재판도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신속이야. 이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보충 의견을 냈는데 이 5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장 1차 책임자들. 책임자들입니다. 네. 이게 지금 판결문 내용이에요. 네.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은 판결문에 있는 나와 내용을 있습니다. 발췌한 겁니다. 저희가 뭐 보도자료를 발췌한 것도 아니에요. 네. 자, 여기 보면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의 보충 의견입니다. 마용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가장 그 최근에 임명됐던 네, 한덕수가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9일 만에 접수로부터 기일로부터 시작해서 9일 만에 선고를 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된 걸로부터 3일 만에 합의를 결정을 낸 네.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정당하다라고 이런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제일 첫 문장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 좋은 표현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네. 불의를 행사하는데 저 단어를 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진 적이 없고 대법관들의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저게 대법원 판결문에 저게 달려서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자기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사법 불신이 지연 때문이라고요? 네. 어디 거짓말을 합니까? 저런 거짓말을 재판관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에 때문에 우리가 그 불신이 있는 거지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런 7만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면 최소한 그 기록을 검토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검토를 하고 난 연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속한 판단 신속한 재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도대체? 네.
저 본 뜻을 전혀 이해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또 한번 보시죠. 자, 신속한 심리, 신속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오만한지 오만한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7만 페이지인데 크게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떤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 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인지 등의 여부 등이 쟁점이다. 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1심과 원심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드러나 있어요. 완전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단적으로 용도 변경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의무 조항에 따른 압박 때문에, 특별법 의무 조항에 따른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항소심에서는 의무 조항이 아니고 의무 조항뿐만 아니고 이 지시 공문을 비롯한 다양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심은 의무 조항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지만 2심에서는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취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에서부터 1심과 2심은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1심은 국토부의 성남시가 이거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냐 용도 변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토부가 의무조항 아니야. 성남시에서 저기 조치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조항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1심에서 간과했던 것은 뭐냐면 슬쩍 의무조항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국토부가 다시 재차 압박성 공문을 보낸 이 압박성 2015년 1월 달에 압박성 공문의 존재를 완전히 판결문에서 누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2심에서는 1심에서 누락했던 이 2025년 1월 너 의무조항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해줘 이거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의무조항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해줘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압박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재차 지시공문을 보냈던 그 지시공문의 존재를 1심에서는 아예 누락을 시켰지만 항소심에서는 그걸 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지시공문을 보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춰서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소 과장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의 판단이 1심과 2심이 다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법관들은 1심과 2심이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바로 반증해 주고 있는 네, 겁니다.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죠. 정반대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렇죠. 예. 그런데도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 네. 1심 판결문만 읽고 지금 판결문 쓴 거다. 네.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 기사만 대충 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요 용점은 복잡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7만 페이지를 다 보면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용도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려고 생각해. 다 파악했다면은 이것은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성남시는 원래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라고 하는 걸 허위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당신들이. 그 사실관계를 당신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1심 판결문만 그냥 보고 그거 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베낀 거지. 1심 판결문도 다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써가지고. 네. 자, 지금 저희가 이 보도자료나 뭐 다른 걸 읽은 게 아니고요. 판결문 내용입니다. 네. 대법 판결문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지금 황당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판결문입니다. 네. 아까 그 5명이 쓴 거예요.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 빠른 시기에. 네. 저희 왜 빠른 시기가 왜 자, 들어갑니까? 저게? 저기서 저 빠른 시기와 관련해서 천대엽 대법관은 뭐냐면 사건 접수 초기부터 검토했다라고 얘기를 돼 있습니다. 네. 전원 합의체 회부된 게 아니고 3월 29일 날 사건이 접수된 초기부터 대법관들이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부합하는 문장입니다. 이거를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은 우리는 빠른 시기라고 얘기했지 사건 초기부터라고 안 했어. 우리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자마자 검토한 것도 빠른 시기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자신들이 얘기했던 논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은 이재명 대표를 판결할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인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저 판결문을 읽는 대다수 국민들은 저 빠른 시기라고 얘기하는 걸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때부터 봤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대엽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대로 사건 기록이 접수된 초기부터 봤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정리한 거고요. 만약에 로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저들이 저 기록을 사건 접수 초기부터 본 것이 아니고 전원합의체 회부된 뒤부터 봤다든지 일부 대법관들은 아예 저걸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저 판결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로그 기록을 열람하지 않았거나 로그 기록을 4월 22일 이후로 열람한 사람, 특히 잠시 후에 얘기할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일 텐데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 4월 22일 이후에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자, 저게 10명의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 중에 보충 의견에 지금 5명이 이름을 올렸잖아요. 나머지 5명은 왜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본 거 아닐까요? 네. 기록 자체를 안 본 거 아닌가요? 네. 자신들이 저 빠른 시기에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보충 의견에 이름을 올릴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닌가요? 네. 한번. 네. 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숙지까지 했답니다. 읽어보고. AI예요, 우리 대법관들은. 네. 네. 저 정도는. 어떻게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여기 얘기하네요.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그죠? 접수되는 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로그 기록에 다 나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 자료가 충분히 그 뒤에 추정되어 이거 있다. 별표도 없고요. 맨 끝에 이제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까지 했다. 뭐.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했다는데 한 번 열었잖아요, 전체. 합의 기일 결과적으로 2번 열었지만 첫 번째는 그냥 첫 번째 준비 기일과 다름없는 합의 기일이었고. 그 한 번에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조희대가 움직였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뭐 비밀리에 움직였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공식적으로 합의 기일을 열어서 그 다음에 언제 합의 기일을 열지 오늘 여기서 표결을 중지해도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일일이 모든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미 10명의 대법관들은 사전에 저는 공모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의견 수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저기서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확인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합의 기일 때 뭐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굳이 저는 대법원장을 저기다 썼다는 것 자체가 조희대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을 자기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조희대의 역할에 대해서 네. 일부러 기록에 싹 남겨두는 아주 얍삽한 그런 이 대법관들의 면모를 좀 읽게 됩니다. 저 보충 의견 판결문에 저희는 충실한 심리를 했고요, 추열한 토론을 했고요라고 얘기하는 건
저런 내용이 저는 판결문, 대법 판결문에 담기는 걸 못 봤어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원래 저렇게 얘기한 하는 건 거죠. 충실한 심리, 치열한 토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국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굳이 저런 걸 구차하게 보충 의견을 통해서 저렇게 우리 열심히 했어요, 믿어주세요, 이런 보충 의견 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과제를 내는데 마지막에 한 페이지를 하려 해서 네. 제가 사실은 밤에 한숨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뭐 네. 밥도 안 먹고 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저거를 네. 기록 검토를 그냥 재판 연구관들한테 맡기고 대법관들은 그냥 연구관들의 검토 결과만을 가지고 또는 1심과 뭐 2심 판결문 정도만 읽고 저런 토론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감안해 보면 아예 사건 기록 7만 쪽을 떠들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첫 페이지도 안 봤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우리는 사건 접수 초기서부터 모든 방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고 결국은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명백한 로그 이 기록 공개를 통해서 그게 기록 검토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또는 기록을 검토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7만 쪽에 되는 분량을 검토하기엔 태부적인 시간이 확인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저건 명백히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리를 은폐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그걸 거짓말한 거예요. 그걸 덮기 위해서.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저는 형사처벌도 물론이지만 일단 최소한 저 정도는 로그 기록이 확보가 된다면 저거는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 차마 양심에 찔려서 저 보충 의견에 의견을 올리지 않았던 5명의 재판관은 제외하고라도 저 5명의 보충 의견에 의견을 올렸던 5명 로그아웃 기록 검토를 통해 가지고 기록 검토를 안 했는데도 저 보충 의견에 저렇게 그 본인을 올려놓고 저 이름을 올리고 자기는 충분한 심리를 했다. 사건 초기부터 기록 검토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 5명 이 재판관부터 대법관부터 저는 탄핵 착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기와 상관없이. 자, 이 마용주 재판관은 좀 특이합니다. 네. 마용주 재판관이 이 5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취임을 했냐면 4월 12일 날 취임. 이 사람 이 사람은 때문에. 4월 9일 날 취임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사람은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3월 29일 날 사건이 접수됐는데 마용주 대법관은 4월 9일 날 취임했기 12일 때문에. 뒤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네. 대법원 상고심 진행 일정을 네. 쭉 보시면 지금 3월 28일 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이 접수된 초기부터 이때부터 지금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착수했다잖아요. 얘기한 거고요. 근데 마용주는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네. 4월 9일 날 네.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대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대법관들이 사건 초기부터 기록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용주는 안 했다고 봐요. 마용주는 최소한 중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천대엽의 말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는 재판부가 배당되고 나서 했는 게 아닌가. 네. 4월 22일쯤이 되어서 했는 게 아닌가. 네. 자기 사건이 아니면 사실은 좀 보기도 귀찮고 저거는 당연하죠. 또 일부에서는 보는 것 자체가 또 불법이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22일 날부터 봤는데 어떻게 이 4월 24일 날 표결까지 했잖아요. 네. 이틀 만에 표결을 했습니다. 네. 좀 불가능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7만 쪽을 다 꼼꼼히 검토하고 이틀 만에 자기가 표결을 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짓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보충 의견이라는 변명서를 작성한 거예요. 거짓말을 쓴 겁니다. 네. 열심히 봤다고. 네. 그러니까 로그 기록이 필요해요. 보충 의견을 낸 5명의 헌법 대법관들부터 우선적으로 탄핵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어떻게 거짓말쟁이들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무려. 네. 무려 대법관들이 거짓말쟁이들만 뽑아놨어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이 이제 들어갔는데 시민단체에 의해서 그거는 뭐 기본이고요. 여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추가로 얹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고발장을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나 보니까 이재일 변호사가 작성했더라고요. 아하, 이재일 변호사는 패소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면 안 돼요.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시민단체. 고발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나마 양심적인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네. 이은구 오경미 재판관이 낸 반대 의견. 사실 이번에 그 선고 판결문에 거의 그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대 의견. 여기에 바로 재판의 신속한 재판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분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재판관들이죠. 네. 저게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런 얘기가 재판 판결문에. 근데 이분들이 굳이 이런 내용까지도 당연한 얘기인데 네. 구구절절히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수 의견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다수 의견은 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와서 가장 신속한 재판의 이제 필요성들을 강조했지만 신속한 재판이 아니고 그들은 6.3 대선 전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런 졸속 심리와 졸속 결정을 한 거죠.